안녕하세요. 엄마구호입니다. 10분 공부 또 짤막하게 끝내보겠습니다. 오늘은 극수필 8강 김영현 박상현의 뿌리 깊은 나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10,000원짜리인데 어디선가 많이 보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시나리오 장르니까 당연히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요 극 장르는 소설하고 똑같다 그랬지. 그래서 인물, 그 다음에 갈등, 서술 방식 똑같이 나오는데 특히 그 서술 방식이라는 소설에서는 서술 방식인데 이제 시나리오니까 촬영, 상영을 이제 전제로 해서 찍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글로 옮겨놓은 거니까 여러 가지 뭐 클로즈업, 오버랩 뭐 이런 영화 용어들과 연결된 내용들만 신경 쓰면 간단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나리오 출제되는 부분들 보면은 이제 갈등이 두드러진, 왜냐하면은 소설 같은 경우는 상황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시나리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려면 갈등이 두드러진 부분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EBS에 실린 부분도 바로 세종대왕과 신하들의 갈등 그 부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출제도 비슷해요. 의외로 쉬운 게 시나리오니까 가봅시다. 광화문 해강이라는 신하가 맨 앞에 있고 이제 선비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맨날 그 하는 거 있죠. 광화문이 열리면서 이도 옛날 조선시대 임금은 당연히 그 전주 이씨. 근데 이름이 한 글자였지 전부 다. 제일 유명한 양반이 이도 세종대왕. 그러니까 이도라고 하면 세종대왕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경비를 서고 있는 채윤. 이 채윤이라는 사람 이 글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다른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세종대왕하고 내 원수다 그래갖고 세모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동그라미로 바뀌는 입체적인 인물이라서 채윤도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여튼 EBS 부분에서는 신하들과 세종대왕의 갈등. 전하 어찌하여 성리학을 버리십니까? 자, 그렇다면 글자 만드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유롭게 얘기해라. 임금이 이런 임금이 극히 드물지. 자유 토론을 유도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세종대왕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똘똘하거든. 자, 그래서 싸울 무자 그 앞에 해강이 있다. 중국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고 유학의 도다. 그 싸울 무자는 창과 그치다의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다.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있다. 오, 한자 논리 훌륭해요. 이도 점점점 전화의 글자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럼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궤도에는 한자는 못 읽으니까 작게 헌로 달사총 이거 알 필요 없고 말의 길을 만들어서 백성의 소리를 들어라. 이게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다. 이거는 얘도 인정하는 거지.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배웁니다. 삼봉 정도전,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 때부터 가장 유명한 학자였지, 넘버 투. 요순 시대에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었는데, 자, 진나라는 그 진시황 때 얘기하는 거지. 모든 나쁜 말을 금지한 뒤에 간관을 만들었지만 언론은 막혔다. 아, 오히려 간관이라는 관리 때문에 언로가 막혔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을 하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료들이 백성의 소리를 왜곡한 것이요.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틔워주고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어. 세종 윈. 자, 그 다음부터는 신 14, 15, 16이 몽타주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고 짧은 컷들을 짧은 컷을 여러 개 갖다 놔가지고 갈등이나 주제를 잘 드러내는 요게 몽타주 수법. 자, 이번엔 장은성이라는 신하가 한자를 버리는 선비들이 많아지면 어찌합니까? 선비는 배우는 게 직업이다. 니네 알아서 해라. 이순지라는 신하가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도 폐륜의 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 니놈이 선비냐?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 가르쳐야 되니까 그림으로 한글로 가르치겠다. 이 드라마가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히트를 많이 쳤는데 그 히트 친 거 중에 하나가 임금인데 보통 드라마에서 임금님들은 굉장히 근엄하게 나쁜 말 안 쓰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니놈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 군데에서 뭐 지랄하네 뭐 이런 것도 나와. 굉장히 열려있는 임금. 자, 세 번째는 신종수라는 이제 농사직서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싶으면 한글로 책 만드는 게 아니라 관리의 수를 늘려라. 세종대왕이 관리가 많아지면 백성이 더 힘들어진다 멍청아. 그러면서 여러 장면들 세종대왕이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그래서 의외로 뿌리 깊은 나무는 시험 문제로 출제되면 어렵지 않다. 오히려 조금 어려운 거는 아까 앞쪽에 있었던 채윤. 걔는 뒤에 정리해놨으니까 그놈 확인합시다. 자, 동그라미가 있죠. 한글 창제하는 세종대왕. 반대하는 권력층. 그 반대하는 권력층이 밀본.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강채윤. 이 원래 복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편이 되더라. 아까 입체적인 인물이었지. 그 다음에 밀본. 아까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소이라는 궁녀. 원래 궁녀는 그냥 임금 노비거든. 맘대로 하면 되는데 굉장히 휴머니스트인 세종은 궁녀를 인간으로 여기서는 인간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학자로 대접을 해. 사실 소희가 많이 역할을 하기도 했고 물론 그거는 실제 역사는 알 수 없어요. 실제 역사는 요즘 학계에서는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다. 나머지는 그냥 도움이었다. 이런 학설이 가장 좀 세긴 해. 그건 뭐 알 수 없고. 자, 이도와 해강의 갈등 세모 동그라미 이거는 쉬워. 출제 포인트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면 여기입니다. 둘의 쟁점이 뭐냐? 한글 창제가 성리학의 도를 버리는 거냐? 요게 문제점이야.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도 공통점 잘 출제가 되지? 성리학의 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둘 다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백성을 유학의 도로 다스린다. 방법이 다른 거지. 얘는 한자를 통해야 이게 된다는 거고 얘는 한자 없이 한글을 통하면 더 잘 된다는 거고.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문제 3번에서 아까 뭐라 그러지? 몽타주 기억나지? 몽타주를 통해 갖고 짧은 장면들 여러 개를 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더라. 세종대왕은 굉장히 좀 난폭한 얼굴을 그려놨는데 어쨌든 이도 세종하고 신하들의 갈등. 실제 드라마로 나왔을 때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고 아마 학생들은 잘 모를 테고 한석규라는
대단히 유명한 영화배우 이 양반이 세종으로 나와갖고 연기를 엄청 잘했죠. 그 다음에 장혁이라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저 눈빛 봐. 이 양반이 강채윤으로 나와가지고 갈등하는 장면을 잘 그렸고, 보통은 여주들이 이제 큰 역할을 안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소희라는 궁녀로 나오는 요 신세경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죠. 그냥 단순히 예쁜 애로만 나온 게 아니라고. 자, 맨 앞에 아까 10,000원짜리의 비밀이 여기 있네. 사람들이 짤로 만든 건데 10,000원짜리에 이제 세종대왕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 한석규보다 송중기가 훨씬 유명하지. 태양의 후예 송중기. 그 태양의 후예 찍기 몇 년 전에 젊은 세종으로 나와서, 사실 젊은 세종이니까 크게 오래 나오진 않았는데 아참 예쁘게 생긴 애다. 아다시피 송중기가 또 성균관대학 나왔죠. 여러모로 하여튼 요 세종대왕이랑 인연이 깊은 송중기였습니다. 주제 이도 아까 나왔고, 밀본 시험의 측면에서는 갈등 요거만 잘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부분은 이제 외적 갈등 이렇게 나오는데, 내적 갈등도 앞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 젊은 이도하고 현재 이도, 이 한글 창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해서 아까 나왔던 사람 빼고 무율이라는 그냥 전형적인 소위무사, 이 사람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소희하고 강채윤, 소희는 훈민정음 프로젝트의 핵심 위치, 강채윤은 노비 출신. 이게 밑에도 나오는데 조선 초기에 특히 세종 때 노비 출신들을 중용을, 노비고 나발이고 능력만 있으면 쓴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점점점 후기로 갈수록 노비 출신들은 거의 등용되지 않았지. 그 다음에 신하들은 오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더라. 사실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으면 지키려고 하지. 문제는 이제 그것만 지키려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건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지. 자, 마무리로 뭐 이도와 무효는 뭐 사실 크게 신경 쓴 건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자, 태종, 요즘 KBS에서 2022년도에 태종 이방원 드라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 양반은 피해 정치 전부 다 칼로 죽여버렸어.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이고 신하들 다 죽여버리고, 상생의 정치 필요 없다, 다 죽이면 된다. 그러나 이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지. 난 그런 정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설득하는 거지. 아까 우리가 본 장면이 전부 신하들을 설득하는 세종대왕인데, 만약에 이방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설득 필요 없지. 그냥 너 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죽어. 그 유명한 정몽주도 망치로 때려주겠죠. 마지막으로 이도와 궁녀 소희. 궁녀니까 지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인간적으로 아껴준다. 마지막에 심지어 놓아줘요. 자, 소희는 특이한 캐릭터지. 그러니까 말은 못해. 오히려 말을 못하는 캐릭터가 말을 만들어내더라. 대단히 특이한 캐릭터. 자, 이 정도면 아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